へいへいへい、皆さんこんにちは。アニハセヨ、大喜利です。じゃあ今日も大喜利ラジオ撮っ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じゃあ今日はですね、ちょっと今日も新しいことをやってみようかなって思うんですけども、研究テーマと題してですね、いろいろちょっと僕が調べてみたりとかしたものを発表するっていう時間をね、あの撮ってみたいと思います。なので今までね、TMI とかで、昨日はニュースをやったんですけど、実際に調べた研究したもの、研究みたいなことをね、テーマとして一つ挙げてみたいなと。でその後に今までやってたような、今日のテーマっていう勉強だったりとか気分、自己啓発系の話ですね、みたいなのをちょっと話していきたいなと思います。今日も最後までぜひ楽しんでご視聴いただければ幸いです。というわけでですね、今日の研究テーマですけども、タイトルにもねあった通り、日本のマッチングアプリの世界ということでね、この1年私マッチングアプリを使ってですね、いろいろ使ってましたけども、それについてねちょっと発表していきたいなと思います。皆さんねどうですか？マッチングアプリでどのぐらいね出会ってますか？というか、韓国だとね結構マッチングアプリっていうそのアプリに対するイメージ結構悪いと思うんですけど、日本はねもうマッチングアプリ使ってる人本当多くてですね、僕の友人とかね、結婚した友達とか見てもやっぱねマッチングアプリで出会って結婚してるって人が本当に多くてですね、それで日本ってこんなにマッチングアプリ使うんだってことで、ちょっとね僕も別れて使い始めたんですけど、そうでね、その時ねちょっとこれなんか職業病に近いんですけど、せっかく使うんだったらどっかで話せるようになりたいと思ってですね、いろいろこう使ってみたわけですね。でそれでもうね分かったことがありましてね、分かったこともあるし調べたこともあるので、今日はそれについて話していきたいんですけど、まずですね、日本のそのマッチングアプリってどういう市場なのかっていうことをちょっと調べたんですけども、やっぱねコロナの影響があってかですね、出会いがね制限されてたっていうこともあって、利用者がねすごい増えてるらしいですね。である記事だと2022年に結婚した人のうち、マッチングアプリで出会ったよっていう割合がですね、なんと 22.6% もあると。つまりは約5人に1人、約5人に1人ぐらいマッチングアプリ経由で出会って結婚してますよっていうね。これすごいですよね。だってそれまでマッチングアプリとかなかった、もう10年前ぐらいにはなかった、10年前なかったのかな、わかんないですけど、のが一気にここまでね浸透して、でもはやね今本当出会いないねって言ってマッチングアプリやってるっていう話、すごいラフにするっていうか自然にするようになってですね、それが僕も僕が日本に住んでた2016年前ぐらいの時とはもう比べ物にならないくらいなんか当たり前になったなって思いますね。で僕がやってたものはですね、やっぱ日本の代表的なもの、一番会員登録数が多いっていうのはですね、ペアーズっていうものがあって、それが2000万人ぐらいいるのかな、登録者が。ただ僕ねちょっとペアーズ個人的に使いにくくて、ちょっとね UI が使いにくいなって思って、でその次に有名だと思うんですけど Wiz っていうアプリですね。僕は Wiz の方がちょっと自分には合ってたかな。でペアーズと Wiz がもうなんか二大巨頭みたいになってる気がしてて、僕の中で。でもう一つは結構20代の人が多いって言われるタップルですね。でもう一つというか、あとはねいろんなアプリあるんですけど、最近ちょっと面白いアプリがですね、ダインっていうアプリですね。なんかチャットめんどくさいって思う人が多いから、もうチャットすっ飛ばしてもうサクッとご飯に行けるようにしようみたいなアプリになってますね。あとはバンブルっていうアプリがあって、バンブルは日本というかは他の国でも使われてると思いますけど、ちょっとね海外、僕もそうですけど海外経験者とか外国の人が多いアプリになってますね。はい、みたいなね、もうマッチングアプリすごいいっぱいあるんですよ。そうなのですごい競争がね激しい
世界になってるっていうことですね。で、あとですね、マッチングアプリをね使ってて、やっぱ僕もすごい思ったんですけど、疲れますね。マッチングするためのこうねメッセージを送る、そのメッセージがねやっぱり疲れますね。送っても返ってこないこともありますし、逆にね僕が送らないこともありますし、やっぱね、で途中でね会話が合わないなって思ったらもうさよならって感じじゃないですか。そうなるとね、こうなんかマッチングしたりとか会話するのっていうのにどんどん疲れてくると。でこれがマッチングをこんだけね使うようになってから、やっぱり同じような人が多いらしくてですね、マッチングアプリ疲れっていう単語も誕生したらしいですね。実際にこのメッセージのやり取りっていうのが主な疲れの原因だっていうふうにはなってるんですけども、そうやっぱりねいろんな人とこう話をしてでね、これねマッチングアプリあるあるだと思うんですけど、毎回同じ話するんですよ。どんなお仕事されてるんですか？趣味は何ですか？お休みの日は何をされてるんですか？みたいな話をね、もうね永遠としないといけないんですこれもうこの最初のこれがねすごく疲れるんですよ。そうっていうねことがありまして、僕もね疲れてですね、ちょっと休憩中ですけどちょっとゆっくりやろうかなっていうね。でさらにねお金もかかりますしね、男性の場合ね、そういうのもあってなかなかね続けるのも大変だっていう、そういう苦しみもありつつ、ちょっとねこれからどんどん、どうですかね、コロナの影響ですごい爆発的に増えたっていうのがこのマッチングアプリだと思うんですけど、これからねどういった変化になるのかっていうところがちょっと気になるところですね。これから使用者がどんどん増えていくのか、それとも実際にちょっとねまた違う方向に、オフラインのねオフでの使用というかオフでの出会いみたいなのがどんどん増えていった結果、マッチングアプリがちょっと減りましたみたいになるのかね。僕は個人的には増えていく方が多いのかなと思ったりもするんですけど、ちょっとねこれからの流れがどうなるかっていうのが楽しみなわけではないですけど気になるところですね。はい、というわけで今日の研究テーマはマッチングアプリの世界ということでした。はい、じゃあというわけでね今日のテーマに移っていきたいんですけども、これ話してもう8分ぐらいになるの？どうしてくれるよ。今日のテーマよりもこの研究テーマちょっと大変だな。これどうしようかな。ちょっと考えますね。はい。ただ今日のテーマはテーマで話していきたいんですけども、今日はね自分で自分の壁を作っちゃってるよねっていう、その心理的な壁みたいな話をねしたいと思います。僕もねこの YouTube をやりだしたの、最近ね約3週間ぐらい経ったのかな、もうちょっと経ったのかな。はいですけどその前はね数年間ぐらいずっと YouTube やれないな、やりたいけどやれないなってもうずっと悩んでたんですよ。でそれをもう突破してですね、その壁を乗り越えて今がありますので、その時の話からちょっと乗り越えたね乗り越えられた原因じゃないですね、きっかけっていうのをちょっと話せたら、同じようなちょっとね何かやりたいけどなかなかやれないなって思ってる人の肩を押せるんじゃないかなと思って今日はこのテーマを選んでみました。はい。でねこの YouTube をね今毎日ノー編集で、ほぼノー編集ですね、編集してますけど、カッティングとかしてないですし、そうねほぼノー編集で毎日上げていて、やっぱ思うことはですね、過去の僕が思ってた以上になんだやってみたらなんてことなかったじゃんって思いますね。これはねやってみないと分かんないことだと思うんですけども、過去の自分のね心の声を再現すると、やっぱね収録も大変でしょうと、カメラいいものがないと撮影できないでしょ、で音声もねいい音声にしたいでしょ、マイク必要だし、編集も大変だよ、もうずっと編集しないといけないからね。でもそんだけもう10時間とか編集して見てくれる人が少なかったらどうするの？もういないかもしれないよ。どうするの？
みたいなねことを思ってたわけですよ。でね、そんなことを考えれば考えるほどですね、やっぱ失敗したくないって思いますから、どんどん逆にね遠ざかっていく、これがね自分で自分の壁を作ってたっていう状態ですね。で僕の場合ね、変なやっぱプライドがあってですね、ちょっと韓国でねテレビに出て知名度がちょっとあるからってね考えて、やっぱね視聴回数が気になるわけですよね。やっぱテレビとかでもね視聴率が何%だったりとかって気にするじゃないですか。で僕もやっぱり気になってですね、こんなぐらいの視聴回数かってね、もう視聴回数のねもうとらわれまくってた、もう視聴回数の呪いって言ってもいいと思いますね。そんなものがあってですね、なかなかYouTube っていうものにねもう足が重くてですね、足が重い、腰が重くてですね、なかなかねちょっと大変だったんですけど、でもねやってみたらもう何のそのって感じでね、全然もう思ってたね、なんかもう何分の1って言えばいいんですかね、100分の1ぐらい簡単なイメージ。簡単にしたんですけどね、僕が編集をしないって決めたことがすごい大きなポイントだったんですけど、だから思ったんですね。やっぱ自分をねがんじがらめにしてるものは他ならぬ自分自身であると。これはね本当にそうだなって僕自身すっごい実感しますね。やっぱ勝手に自分の何かそれに対するやりたいことに対する心理的なハードルを上げまくってるせいでですね、なかなかできない。でいつの間にかね気づいたらもう進撃の巨人の壁かよっていうぐらいね、もう絶対に登れないじゃんみたいな。でもそれをね大型巨人が出てきてボワーンって蹴ってね壊していくんですけど、なかなかそういうことないですよね。僕の人生に大型巨人が現れてくれることなんてなかなかないんですよ。でもねその巨人がね現れてくれたんです。その巨人がねある本なんですけど、この本と出会ったのがね本当良かったですね。たまたま手に取った本だったんですけど、そのね僕の高い壁をね一気にね蹴り壊してくれたね本があってですね、その本ちょっとね今日これです。こちらね、ちょっとポイントが合ってるか分かんないですけど、こちらですね、今いませんっていうデザイナーの方が書かれた本で、タイトルが自己満足のデザインっていう本になりますね。でこの本がねすごい僕衝撃で、デザインに関心があったってこともあるんですけど、このタイトルね、自己満足のデザインってって、もちろんデザイン自分が好きだからやるとは思いつつ、なんだこれって思ってね、もうすぐ買ったわけですよ。今節約中だから貯金もしてるから、普通はね 2,3 回考えて買うんですけど、この本はねちょっともうこれもう買って読みたいと思って読んだらやっぱね成功でしたね。でこの本に書いてあることを簡潔に話すとですね、タイトルの通り自分が好きな、自分が満足できるデザインをしていこうよっていう本ですね。でこの方自身商用デザインでうまくねいかずにすごい苦しい思いをしていたんだけども、 SNS で発信するようになってからですね、やっぱ自分を信じて自分の満足するデザイン、自分が昔中学生の時の自分とかが見た時にですね、お前いいなこれって言ってくれるような、そんな自分のね満足ができるものを作ったら、きっと誰かが共感してくれて、自分のデザインを認めてくれるんじゃないかということでですね、もう本当に自分に忠実に、自分の心に忠実になってデザインした、その一つ一つがどういう風にデザインされてきたかっていうその思考の流れみたいなのをね書いてらっしゃるんですね。それがねもうめちゃくちゃ面白い。そして僕はこの本でやっぱ自分をね信じていいんだってことで、自分を信じることが解決策なんだっていうことを学んでからですね、
それで僕は今までこう自分がね視聴回数が取れなかったら恥ずかしいとか思ってましたけど、なぜ恥ずかしいのかと、それはやっぱ周りを意識してたからですよね。自分中心じゃなかったんですよ。なので自分がいいと思うもの、僕はこのラジオ自信を持ってね、自分はいい、自分の記録でもあるしね、これで満足するっていうものをねちょっと作れたなと思ってるので、もうそれでいいじゃんというわけですよ。でこれでこんなにね自分を中心に自己中心的にね考えていいんだとハッとなってですね、そっからちょっと気持ちが楽になって、その壁がね壊されてですね、巨人が入ってきたわけじゃないんですけど進撃の巨人で例を例えるともう悪いことになっちゃうんだはい、外の世界をね見に行くことができたわけです。はい、というわけでね、皆さんも今ねちょっと悩んでたりする人はですね、自分のなんか心理的なハードルが高いなと思った人はですね、是非自分をね中心に考えて、自分が満足のいくその答えをね多分自分の中にあると思うので、それを信じてですね突き進んでいただけたらいいかなと思いました。というわけで今日の奥義ラジオはここまでですかね。はい、皆さん今日も最後までご視聴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というわけで次は韓国語でね話し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じゃあまた明日奥義ラジオで会いましょう。アンニョン。자, 그러면 오기 라디오 한국어 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기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거를 좀 도전하고 싶은데요. 제가 연구한 거에 대한 발표를 하는 시간. 제목을 아직 안 정했는데 제 캐릭터 오양이가 있으니까요. 오양이 연구실 같은 그런 걸로 할까 생각 중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거 하다가 또 맨날 하는 그런 자기 개발적인 이야기를 하는 그 두 가지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주제 연구 테마는요. 연구 주제는 일본 데이팅 앱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 작년에 헤어지고 나서 또 친구들이 데이팅 앱을 통해 가지고 결혼을 한 커플, 커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분들이 진짜 많아 가지고 써봤어요. 근데 또 직업병인 게 제가 또 이런 걸 써봤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어중간하게 쓰는 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플을 한번 써봤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페어즈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위즈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타프르, 그리고 나인, 그리고 범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그 일본에서 그 등록자가 정말 많은 게 페어즈랑 위즈인 것 같고요. 페어즈는 기사를 봤을 때는 한 2천만 명 정도 있다고는 하고요. 저는 좀 어플이 쓰는 게, 그러니까 그 쓰기가 좀 불편해가지고 위드를 썼지만 결국에는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압도적인 세계인 것 같고 그 탑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 사람이 그럼 얼마나 쓰는가를 찾아봤더니요.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좀 놀랐어요. 아무래도 코로나였기 때문에 만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한국처럼 일본은 소개팅 문화가 많이 없다 보니까 소개팅을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그냥 알아서 만나는 거를 추구하는데, 근데 또 그러면은 이제 어디서 만나요, 그쵸? 그래서 데이팅 어플을 많이 시작을 한 것 같고 코로나 때문에 더욱 그걸 쓰기 시작해가지고 시장이 커진 것 같은데요. 2022년에 결혼한 사람 중에 이 데이팅 어플 통해서 만남 비율이 얼마나 될까를 찾아본 기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랬더니 무려 22.6%, 그러니까 약 5명 중 1명이
데이팅 어플 통해서 만나가지고 결혼까지 갔다라는 결과가 나왔던 그 기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와, 5명 한 명이면 진짜 엄청나다. 그쵸? 22.6%라고 봤을 때는 뭐 이 정도인가 생각했는데 5명 중 한 명이라고 들으니까 그쵸?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제 주변에서도 결혼한 친구들은 어디서 만났냐 물어보면 데이팅 어플에서 만났다. 근데 한국은 실제로 그러니까 한국은 데이팅 어플에 대한 인식이 나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 한국 분한테 들었을 때도, 친구한테 들었을 때도 인식이 되게 나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일본은 전혀 안 그렇습니다. 물론 거부감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부모님 세대는 정말 이런 어플이 있다는 거는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제 주변 친구들 봤을 때랑 정말 그 직장에 있는데도 직장에서도 어플에서 만났다는 분도 있고, 그리고 어플 얘기를 진짜 흔하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냥 요즘 뭐 좋아하는 사람 있어? 뭐 사귀는 사람 있어? 이런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없어서 뭐 어플 쓰는데 라든가 그런 얘기를 진짜 막 편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2016년에 한국에 갔으니까 그때쯤에는 이런 데이팅 어플에 대한 얘기는 많이 없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적어도 저는 해본 적이 없었던 대화인데 요즘은 그걸 너무 흔하게 해. 그리고 제가 제 주변에 결혼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져서 그런지 그런 결혼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빠지지 않는 게 이런 데이팅 어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또 문제점도 많이 있잖아요. 뭐 트러블 생긴 사람도 되게 많고요.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또 새로운 단어가 나왔는데, 일본에서는 데이팅 어플을 매칭이라고 하죠. 한국에서도 매치? 그 매칭 어플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 데이팅 어플 피로라는 단어가 탄생했습니다.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그 데이팅 어플 써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정말 이 마음고생이 장난 아닙니다. 그러니까 노력을 진짜 많이 해야 돼요. 예를 들어 특히 메시지를 주고받고 할 때 메시지를 보냈는데 안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하다가 안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일도 자주 있고, 그리고 계속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 선택이 진짜 힘들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저랑 맞을까 안 맞을까를 생각하는 것도 진짜 피곤하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쓰면서 느낀 것 중에 제일 피곤한 거는 매번 똑같은 얘기부터 시작해야 돼요. 일은 어떤 일을 하세요? 부터 시작해서 주말은 쉬는 날에는 어떤 거 하세요? 취미는 뭐예요? 이런 거를 미친 듯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뭐 기계처럼 따따따따딱 입력하면은 주말에는 뭐 하세요? 이러면서 어떤 일 하세요? 이러면서 거의 기계적으로 그래서 피곤해가지고. 네, 그리고 또 데이팅 어플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조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조건으로 사람을 보게 되는 것도 있어가지고 진짜 피곤해요. 좀 더 자연스럽게 만났다가 대화를 하다가 좋아하게 된다든가, 그 사람이 일하는 모습에 반해서 알고 봤더니 좋은 사람이라서 좋아하게 됐다, 이런 게 아니니까 뭔가 처음부터 이렇게 뭔가 조건으로 이렇게 따지게 되는 면도 있고, 그래가지고 메시지도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조금 피곤하게 됐다라는 게 저도 느꼈었는데, 마침 이제 찾아봤더니 딱 그 말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연구한 결과가 이렇게 되는데, 결과닥이 뭐 없죠.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제 느낌으로는 계속 늘어날 것 같거든요. 또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비율이 앞으로 늘어난다고 생각하기에는 이미 이렇게 그 데이팅 어플을 통해서 편히 만날 수 있는 그런 약간 잔치가 생겼다고 해야 될까요?
한국에서는 소개팅 문화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생긴 느낌이거든요. 너무 자연스럽게 데이팅 어플을 받아들인 것 같아서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비율이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과연 어떨까요? 라는 게 오늘의 저의 연구 결과입니다. 네, 흥미롭죠? 일본은 저도 의외였어요. 전혀 안 그러고 있다가 네, 일본에 돌아오고 나서 갑자기 친구가 결혼했는데 어디서 만났냐? 데이팅 어플. 너는 어디서 만났냐? 데이팅 어플. 그래서 그렇게 흔했어? 이러면서 네, 아무튼 오늘 한 가지 더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로 하고, 자, 오늘의 자기 개발적인 이야기는 뭐냐면은 스스로 계속 만드는 그 심리적 장벽, 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해요. 제가 한 2년 이상 제 유튜브를 반치하게 됐었는데 그때 정말 저는 유튜브를 하고 싶었지만 계속 못했어요. 그거는 제 심리적인 벽이 되게 높아져서 못했던 것도 있거든요. 근데 한 달 전인가, 한 달까지는 안 됐지만 한 3주에서 한 달 전에 전부터 이 오기 라디오를 다시 시작해서 지금 매일매일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공유를 하면서 여러분이 지금 뭔가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조금 망설이고 있는 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좀 밀어줄 수 있는 그런 라디오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오늘 주제를 이 심리적인 벽을 스스로 만들고 있지 않나요? 이런 얘기를 할까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못했던 그때 한번 돌아가서 얘기를 하자면은 그때 당시에 저는 어떻게 생각했었냐면요, 제 마음속의 목소리를 대변을 하자면, 야, 너 그 녹화하는 것도 정말 힘들잖아. 네가 녹화하기 위해서 카메라도 좋은 거 쓰고 싶잖아. 지금 핸드폰으로 쓰는데 좀 질이 안 좋잖아. 어떡할 거야? 소리도 좀 더 좋은 거 했으면 좋겠고, 편집도 깔끔하고 되게 템포감 있는 그런 거였으면 좋겠잖아. 그리고 편집도 진짜 하면 끝이 없고 힘들어. 한 10시간은 해야 돼. 근데도 네가 편집한 거를 누가 안 보면 어떡해? 안 볼 수도 있잖아. 많은 사람이 안 볼 수도 있잖아. 그래도 괜찮아? 네 10시간 헛되는 그 10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그 괜찮아? 라는 나의 그 목소리를 내가 그거를 마음속에서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점점 내 심리적인 벽이 높아지는, 근데 그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거를 높이는 작업을 하고 있었던 거죠. 계속 벽돌을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되니까 실패는 하고 싶지 않았고,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방송 활동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사람이 봤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안 봤을 때 어떡할 거냐라는 질문에 진짜 답이 없더라고요. 창피하고. 그래서 제 그 자존심 때문에도 약간 못했던 것도 있고요. 그래서 나를 그 묶었던, 그러니까 나를 뭐라고 해야 돼요? 일본어를 일본어 했던 걸 한국어로 옮기려니까 제가 어려운데, 내 스스로를 못 움직이게 했던 거는 나 스스로였던 거예요. 내가 그 벽돌을 그 쌓는 작업을 하고 있었고, 나는 그것이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벽이 높아졌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새 정신을 차렸더니 높고 높은 벽이, 엄청난 벽이 마치 그 진격의 거인에 나오는 벽처럼 인간은 몰랐다 막 이러면서 정말 이건 넘어갈 수 없는 벽이다 라고 생각할 만큼, 거인도 못 넘어가겠다 라고 할 만큼 높은 벽이 쌓여져 있었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엄청 큰 거인이 나타나더니
그거를 그 벽을 발로 쳐서 발로 치고 이제 구멍을 뚫게 하죠. 네,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서점에서 만난 책이었는데요. 아까 일본어로 할 때 보여줬지만 지금 이게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작가 이름이 이마생라고 하는 그 디자이너 분인데 SNS에서 그 활동하다가 대박난 사람인데, 이분의 자기 만족의 디자인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걸 보고 정말 저는 살 수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제일 뭔가 생각했던 거, 디자인에도 관심이 있다는 것도 있었지만 뭔가 내 스스로에 대한 그런 의심도 있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와중에 서점에서 이 타이틀을 보고 자기 만족의 디자인? 아니, 디자인이라는 게 뭐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지만, 내가 만족하는 걸 디자인 하도 되는 거야? 막 이런 마음이 들다가 이거를 또 주워가지고 책 내용을 살짝 봤죠. 근데 이분이 정말 이분 스스로가 뭐 중학교 때 시절에 내가 봤을 때 너 진짜 이 작품 재밌네, 잘 디자인했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자라고 해가지고 하나하나 만든 작품에 대해서 그 스토리를, 그 어떤 사고방식으로 이거를 디자인했는지를 알려주는 책이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진짜 저도 와, 이렇게까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만들어도 되는 걸까 싶을 정도로 정말 자기 욕심에 충실히 디자인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분도 원래는 상업적인 디자인을 하시다가 정말 고생을 했었는데 SNS를 통해서 자기가 만족할 수 있는 디자인을 올리기 시작해서 그게 대박 나가지고 이렇게 책까지 내신 것 같은데, 이거 읽고 정말 저는 내 벽에 큰 약간 그 구멍이 뚫렸다고 해야 될까요? 네,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이 책을 읽고 그때 느낀 거는, 내가 나를 의심했던 거, 나를 못하게 했던 것도 있는데 또 그거를 넘기 위해서는 내가 내 스스로를 믿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자기 만족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근데 자기를 믿어도 된다, 내 자신을 믿어도 된다라는 그런 큰 메시지를 받은 것 같거든요. 그게 정말 컸어요. 그래서 저도 내가 하고 싶었던 오기 라디오를 이렇게 밀어붙인다고 해야 될까요? 뭔가 매일매일 한다고 결심한 것도 내가 그냥 하고 싶은 걸 하자, 그렇게 할 수 있는 나를 믿자 라는 그런 마인드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엄청난 충격이었고, 지금 뭐 혹시나 어떤 일을 하고 싶은데 망설이고 계시는 분은 한번 자기 자신을 믿어보세요. 결국에 내가 창피하다든가 실패하면 어떡하지라는 거는 주변의 그 눈을 신경 써서 그런 것 같거든요. 근데 정말 충실히 내 욕심,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내가 하고 싶은 방향이 이미 정해져 있는 건데 나를 못 믿어서 그렇게 갔다가 내가 책임을 줘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게 무서워서 그런 것 같지만, 하면 뭐 사실 해보면은 알겠지만 별거 없어요. 물론 고생은 하겠지만 내 상상 이상의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도 유튜브 하다가 느꼈어요. 뭐야, 이렇게 쉬운 거였어? 매일 1시간 투자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거였어? 물론 그렇게 잔치를 만든 것도 있지만, 제가 일본에 온 것도 내가 결정해서 온 거니까 후회는 없고 열심히 하고 있고, 근데 와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좀 고민하시는 분은 한번 믿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게 오늘의 메시지였습니다. 네, 좀 오늘은 조금 길어졌지만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화이팅 해봅시다. 네, 오기 라디오도 매일매일 나아갈 테니까요. 여러분도 매일매일 하나씩 차근차근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오기 라디오는 여기까지로 하고요. 우리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